세 번째 시간이에요. 7페이지. 외연기관의 이제 장단점 보겠습니다. 외연기관의 장점, 사용연료의 제한이 없겠죠? 보일러에서 그냥 어떻게든 간에 그냥 물만 끓이면 되는 거니까. 진동과 소음이 적고, 마멸 파손이 적고, 고장이 적다. 큰 마력 내는데 편리하다. 왜냐면 압력 가지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큰 마력을 낸다는 말은 그 회전수의 제한이 비교적 없고, 조속부터 고속까지의 범위가, 회전의 범위가 넓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같이 써놓으세요. 회전의 범위가 넓다. 그 다음 외연기관의 단점, 보일러가 필요하니까 기관의 크기가 크다. 즉 동일 마력당 중량과 부피가 크다. 열 손실이 크다. 연료율이 낮다. 연료 소비율이 크다. 시동 준비 기간이 길고 추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감속 장치가 필요하다. 감속 장치가 있는 거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아까 프로펠러가 물을 치고 물이 프로펠러를 쳐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 물과 프로펠러가 만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에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쳤는데 제가 이거 치는 거를 0.001초만 치나 생각해 보세요. 힘의 전달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쿵 해야 쿵 하는 이 시간이 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이 시간 동안에 힘의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면 프로펠러하고 물하고 서로 만나는 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기가 효율이란 게 추진기가 물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자체가 효율이 떨어지니까 속도를 낮추어서 최대한 물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감소 자체 필요하다. 넘어가서 자 8페이지 보면 내연기관의 종류와 특징이 있죠. 4번에 이제 디젤 기관하고 가솔린 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두 가지를 좀 볼 건데 두 개 차이는 뭐냐면은 두 개 가장 큰 차이는 연료유의 차이죠. 연료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디젤은 어떤 연료냐? 탄소 분자가 우리가 이제 연료 하면은 연료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수소와 탄소예요. 연료 안에는.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파는 거는 탄소거든요. 근데 탄소의 분자량이 디젤이 하나당 한 12개 정도 있는 거고 12개의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솔린은 한 8개 정도 있어요. 그럼 같은 부피라면은 누가 더 많아요? 탄소가? 디젤이 더 많죠? 디젤이 더 많기 때문에 발열량이 많은 거예요. 발열량. 그러니까 연료가 탈 수 있는 열량이 있죠. 발열량이 훨씬 더 디젤이 크겠죠? 그러니까 같은 연료당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SUV나 트럭이나 이런 데는 가솔린을 잘 쓰지 않고 디젤을 쓰죠. 힘이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무거운 차에다가 가솔린을 쓰면은 당연히 연비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탄소가 적은데 적은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비는 디젤이 좋고 가솔린은 연비가 안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탄소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 자체도 디젤 기관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출력이라는 개념 여러분 다 제가 판상어 다 쓰고 있죠? 현준아? 쌤이 판상 다 쓰고 있지? 자, 출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토크 곱하기 RPM으로 생각해야 돼요. 토크 곱하기 RPM. 그러면 토크는 아까 포트 너미랬잖아요. 얘는 힘이란 말이죠. 힘. 근데 이 자체가 RPM이라는 게 속도 아닙니까? 그 얘는 힘이잖아요. 회전력.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의 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토크를 키우든지 RPM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키우면 출력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디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디젤은 고토크죠. 디젤은 토크가 크잖아요. 가솔린은 토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디젤은 크잖아요. 그러면 디젤이 출력이 높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냥 뭐가 큰 거예요? 토크가 큰 거예요, 토크가. 근데 속도의 면에서는 얘가 뭐예요? 보통 조 RPM을 는 거고 얘는 고 RPM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기관도 이 가솔린 기관 자동차도 출력이 굉장히 높은 게 많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RPM을 엄청 올려가지고 고 RPM을 써가지고 출력을 늘리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디젤 같은 경우에 큰 힘으로 그냥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뭐 배가 뭐 세게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배가 천천히 무거운 거를 물을 치며 가야 되니까 저속으로 간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저속이기 때문에 디젤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뭐 자동차는 디젤 써도 되고 가솔린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정숙한 걸 원하고 조용한 걸 원하고 그 다음에 엔진도 무리가 없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솔린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 힘 좋고 저RPM으로도 큰 힘 줘서 연비 좋게 가. 대신 시끄러울 수 있지만 또 괜찮으면 이거 쓰는 거고, 이렇게 비교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점화하는 방법이 두 개 다른데, 점화하는 방법은 얘는 압축 점화를 하는 거고 얘는 점화 플러그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점화 방법이 다른데, 디젤 기관은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공기를 압축을 딱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 연료를 딱 집어넣는, 그럼 집어넣으면 이미 온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연료가 들어가서 자연 발화를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자연 착화라고 하는 거고, 착화 또 지연 기관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압축 점화,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연료를 집어넣어서 점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게 디젤 기관이고, 가솔린 기관은 온도가 낮아요. 얘는 거의 한 170도 내외란 말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기화기라 해가지고, 자, 얘는 이렇게 봅시다.